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전년 동월 대비 8.6%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 강력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표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역사상 9주 연속 음봉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회복이 시작됐고 또 계속해서 2022년 4분기까지 상당한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전문가님이시죠? 유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전문가 유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오는 중에도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주말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주말 동안 지금 토요일, 일요일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도미노에서 또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 보이면서 알트코인 또한 굉장히 또 수급이 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또 시장 장이 열리면서 또 비트코인 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는 막 포기하고 싶고 정말 떠나가고 싶지만 지금 떠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누누이 손실액을 이제 어느 정도 줄일 때 상승장이 다시 와서 어느 정도 피해액을 줄일 때 다시 나가셔야 그때 고민하셔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드시고 계속 하락 중이지만 지금은 떠나실 시장이 아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버티셔야 하는지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네, 좋은 노하우와 공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트코인 계속해서 빠지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떠날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무적의 수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제 4주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가바닥 선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740선 이제 한 4주 연속 정도 넘는 기간 동안 매물대는 저조했으나 긴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강한 매물대가 지속적으로 쌓여주면서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3,740선이 점차 강해진 가바닥 선상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선상 같은 경우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어느 정도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4,200선상 이 박스권인 상단치 4,200선도 한번 돌파하려고 한 여력 보일 것이다 라고 기대됐던 시장이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와는 이제 하회되는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도 상회하는 수준의 물가 상승폭이 나와주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바닥 선상도 뚫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냉정하게 말씀드려본다면 2,900선까지는 빠질 수 있다. 물론 만약 2,900선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지지저항대 라인으로 바뀌는 이 3,740선이 목표 이제 박스권의 상단치로서 작용하면서 이 박스권 선상 안에서 또 몇 주 정도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7월달에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미국 이제 현물 ETF에 관련된 승인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촉매제 발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로 인해서 위에 있는 이 저항대 많은 저항대 라인들이 쉽게 뚫려주는 모습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가 호재보다는 악재 해소에 대해서 더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이지만 지금 현재 손절 쳐야 된다, 물탈 시점이다라고 확신성 있게 다가갈 시점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려보면서 오늘도 좋은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필승님 2,900선까지는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시장을 떠나갈 시간은 아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코인 소식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서구 두나무 대표님이 가산자산 기본법에 세이프 합법을 도입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미국에서 폭염이 부른 전력난에 비트코인 채굴도 중단되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미국에서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전력 수요가 또 급증하면서 미국 텍사스 기반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영업을 멈추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네, 딜로이트와 또 페이팔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소매 부분 75%가 2년 내에 암호화폐 결제한다고 말했고요. 권도영 대표죠. SEC의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소환이행 판결이 났습니다. 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썰전 코너 가겠습니다. 오늘 썰전의 주제는요.
돌파 매수인가 역추세 매매인가입니다. 네, 오늘 먼저 의견 주신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역추세 매매에 대해서 저번 주에 강의하면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아직 모르시는 역추세 매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상승하는 추세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추세가 반대로 꺾였을 때, 떨어질 때 매수 타점을 고민하고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이제 역추세 매매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점이 있다면 남들보다 좀 좋은 가격에 코인 진입 시점 찾을 수 있고 수익률이 좀 높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있다면 돌파 매수보다는 좀 수익률이 살짝 저조하다. 하지만 수익률이 좀 높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께서 역추세 매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들보다 좋은 시점에 진입할 수 있고 또 승률이 높다는 장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비트필스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제 돌파 매수에 관련해서 설명드려보자면 이 역추세 매매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분기점인 선상을 뚫어준다. 어떤 이평선이 됐건 어떤 거래 매물대가 동반된 이 분기점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역추세 매매와 비교적 말씀을 드려본다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우리가 손절을 치건 수익을 날건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매매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일 전문가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질문이 있는데 필승 전문가님한테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래량도 좀 실려야 하고, 그래서 좀 상황이 좋아, 이제 횡보장이거나 좀 상승장 때 좀 상황이 알트코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줄 때 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하락장, 지금 같은 계속 하락이 지속되는 이런 장에서도 과연 돌파 매수를 좀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 오히려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역추세 매매가 됐건 이 돌파 매수가 됐건 일단 시장이 하락하는 중에서는 수익을 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어찌됐건은 우리는 현물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와주고 그 반등세 안에서 우리는 수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락 중일 때는 어떤 두 가지 매매 기법 다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일단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처럼 약세장, 하락장이거나 이렇게 약세장 이후에 횡보할 때 오히려 몇 종목 안 되는 이 종목들이 이제 빨간불을 켜고 전일 대비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그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매수 유입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종목에 한해서 분기점을 뚫고 올라간다.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거래대금까지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알트들에서는 수급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전일 대비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에 한정적으로 우리가 단타성을 노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장이다라고 하면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전일 대비 많이 올라가 준다면 이 매수 유입세가 이제 그러니까 나눠지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 오히려 몰리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역추세 매매는 제가 역추세 매매법을 굉장히 많이 좀 선호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이기도 하고, 이런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장, 횡보장, 상승장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돌파 매수보다 좀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을 보면은 하락장이 상승장보다 더 길어요. 하지만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하락장 때 오히려 더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기법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고, 이런 하락장과 상승장이 반복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가 생기고, 돌파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락 진행 중일 때는 좀 쓰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하락 진행 중이어도 하락하는 힘을 보고 하락하는 힘이 약해졌을 때 좀 매수 타점을 고민해보는 이런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좀 더 돌파 매수보다 이제 역추세 매매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일단 말씀해주신 걸 봤을 때 이제 하락 추세전일 때는 이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만큼 이제 말씀 정리해보자면 이제 손절을 치더라도 이제 약손절을 칠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돌파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기점을 뚫는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듯이 매도 이제 우리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 짧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선상에서 이 힘을 보고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또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수익률이 중요하긴 합니다.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높은 이 반등세가 나와줄 때, 큰 이격을 벌릴 때 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시간적인 관점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만약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씩 일주일 동안 7% 수익을 날래, 아니면 한 종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을 때 7% 수익이 나는 것을 기다릴래? 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복리 개념을 따지는 걸 배제하고 나서 설명드리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제 하루하루 수익률을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포지션을 안 잡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짧게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위험하고 항상 추세선의 변동성이 높을 때는 오히려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하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코인들이 거래량이 순간 실려야 하잖아요. 네. 실려야 하고 그 순간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투자를 할 때 좀 여유롭게 투자하기보다는 그 순간 그 코인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타점을 잡고 손절가 또한 잡고 이제 저항대 부분 잡아서 목표가 또한 잡고 빠르게 치고 나와야 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을 치자면 회사에서 뭐 일을 하거나 다른 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할 때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이제 컴퓨터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 주부이신 분이거나 직장 어찌됐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차트를 모니터링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역추세 매매 기법도 매한가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추세 매매는 안정적으로 이제 낮은 가격, 비교적 이제 많이 빠졌을 때 낮은 가격 이 분기점에서 지지 저항 때 받는 걸 보고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아간다면, 이 기다리는 시간 속 어찌됐거는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실 텐데, 그 목표가가 다시 위에 있는 저항대 라인까지 목표가를 조금 높게 수익률을 조금 극대화해서 보시는 게 이제 우리 역추세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역추세 매매 기법도 뭐 당장 내일이 될지 뭐 한 달이 될지 알 수 없겠지만, 그 반등 시점이 나올 때 하루 종일 이 목표가에 다다르나 지지해주나 보면서 보듯이, 우리 돌파 매매도 마찬가지로 매수하자마자 우리가 보는 것이, 한마디로 차이점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의 차이일 뿐, 어찌됐건 목표가가 나와주는 이격을 보이는 모습일 때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제 똑같은 관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 일단 우리가 1분 뒤에 혹은 이제 비트코인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을 설명 들어본다면, 이제 비트코인 기점으로 1분 뒤에 동태를 살펴보시는 게 더 용이한지, 아니 한 달 뒤에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걸 예측하는 것이 더 쉬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당연히 1분 이제 한 달 뒤에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1분 뒤에 미래를 예측하는 게 더 쉽겠죠. 물론 분봉을 보면서 그 거래량과 힘 순간의 판단력으로 1분 뒤에 미래를 예측하는 게 더 쉽겠다라고. 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 비트코인이 당장 이제 뭐 1분 뒤에, 1시간 뒤에, 한 달 뒤에 어떤 방향에서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길어야 이제 오버나잇용 관점 내외일 텐데, 이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이 알트코인 됐건 비트코인 동향이 됐건 가격적 예측을 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시기적 예측까지 해야 되는데, 이 시기적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격적 예측도 어렵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단타성이 높죠.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관점으로 좀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이고, 단타적인 관점으로 내가 손절을 치더라도 오늘 하루 안에 내외로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수익이 나건 손절이 나건 방향에서 잡고 이제 우리가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목표까지 도달할 때까지 반등세가 나와줄 때까지, 어찌됐건 매물대가 실리면서 이격이 나와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일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기간을 알 수 없는데, 그 시간 속 상황 안에서 시장 자체가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되고 어떻게 무너질지, 방향성이 추세 전환이 크게 오면서 하락이 볼 수 있지 예측이 오히려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들어주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아까 좀 역추세 매매에 대해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을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지선,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지선에 미리 매수를 걸어놓고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반대 오는 거 기다리고 매도 타점을 잡으면 돼서 굳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볼 필요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은 좀 높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수익률이 좀 낮고,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좀 높지만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딩에 있어서 저는 수익률보다는 일단 수익률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역추세 매매를 쓰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승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들 분께서 승률이 더 중요하냐, 수익률이 더 중요하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제 자신들의 이제 자신들의 매매 기법에 따라서 기준점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는 우위를 가릴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승률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5번 매매하는데 2번이 손절 나고 3번 승률이 난다. 5번 매매 기법마다 다 이제 수익률이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 번 더 수익률을 날 수 있는 이 승률이 중요하겠지만, 이 돌파 매매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5번 중에 4번이 손절이 나더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손절가 잡아가면서 우리가 4번 손절 난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한 번, 승률은 저조해도 이 한 번 가지고 나머지 이 손절가를 다 이제 우리가 본절가로 넘기면서 오히려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우리 돌파 매매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마다 개인 성향에 따라서 돌파 매매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역추세 매매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어떨 때 나는 이제 뭐 상남자니까 돌파 매수만 이용하겠어라고 하기보다는, 또 어떤 분들은 난 안전한 게 무조건적이다 보니까 역추세 매매만 기법을 이용하겠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리스크 차이성 절대 차이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돌파 매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돌파 매수를 이용해서 손절을 하더라도 역추세 매매처럼 나의 목표가가 20%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을 동안 1-2% 수익이 나고 있더라도 어찌됐건 목표가 분기점 선상 아직 이제 비트 방향성까지 설정을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 선상 안에서 하루 만에 비트가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추세는 포지션 정리가 안 된다, 이런 단점도 있겠고, 오히려 이럴 때 돌파 매수는 포지션 정리하고 나서 관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필승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돌파 매매 때 비트필승님이 보시는 지표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어떠한 매매 방법이든 가장 중요한 건 전 거래대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돌파 매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하다. 거래대금도 이제 이평선을 넘어선 이평선의 분기점을 넘어주는 선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배열되어 있는 이 단기적 이평선이 정배열되려고 하는 힘을 본다던가, 혹은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라 나머지 어떠한 이제 가격적인 분기점 선상,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그 분기점을 넘어서 주는 모습. 물론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지금같이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시점에서 페이크성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거래대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이 분기점인 선상 가격적 이격을 넘어서 준다면, 거기서는 아무리 기술적인 어떤 이격을 더 크게 벌릴 가능성이 있겠고, 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매수 유입세가 빨간불이 켜는 몇 종목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항선 때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매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일님께서 역추세 매매를 할 때 보시는 지표 말씀해 주세요. 네. 역추세 매매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캔들과 이제 패턴,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3개를 좀 가장 많이 봅니다. 사실 보조 지표는 좀 다른 경우일 때 많이 쓰고, 일단 매수 타점을 잡을 때 그렇게 3개를 많이 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매매 이제 트레이딩이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 3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선, 저항선 확인이 됨으로써 매매를 들어갈 수 있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혼동스러울 거예요. 과연 왜 여기서 들어갔는지, 여기가 왜 지지 라인이고 저항 라인인지 아직 애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많이 트레이딩 경험을 쌓다 보면 충분히 이제 캔들과 패턴, 거래량, 이런 힘들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도 좀 비교적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비트코인 장 속에서 또 돌파 구간이 있다면 어느 구간일까요? 비트필승님? 비트코인의 돌파 구간을 네네. 말씀을 드려본다면 현재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진짜 한 달 넘게 말씀드렸던 이 3,740선이 강한 매물대를 이제 점진적으로 강한 매물대가 쌓이고 있었는데 지금 지지대가 저항대로 바뀐 만큼 이제는 3,740선이 이제 박스권의 상단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아직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바닥선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비트코인 2,900선까지는 빠질 여력을 좀 열어두시고 나서 확실한 반등세를 보일 때, 이 반등세라고 한다면 가격적으로 반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물대가, 이 또한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빠졌던 거래 물량이 어느 정도 대비되는 물량이 동반되면서 반등세 나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박스권 현상이 만들어졌다, 형성이 됐다라고 설정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가 지금 일단 차트적인 시점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더불어서 우리가 이슈적인 설명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주말 선상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악재성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더리움 또 이제 누가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그 다음 선상의 우리 메이저급 코인인데,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다. 물론 지금 현재 이더리움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파생 상품이 지금 현재 우려되는 시점인 것이, 뱅크런 사태가 우려되는 것이 이더리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인지하시면서, 패닉셀 절대 아직까지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거래대금 저조한 하락이니까 반등세 나올 때 분명히 엄청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 그 시기적인 시점이 예측이 안 될 뿐인 것이지, 이 점을 이용하시면은 내가 투자 관점 홀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하락이 일어났는데요. 유일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런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비트 동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보자면, 일단 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 지금 이 바이낸스 일봉 차트인데,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잠시만요. 지표를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SI 지표를 설정해 보면은, 네, 요때입니다. 비트코인 작년에 굉장히 하락할 때 요 구간 보이시나요? 요 구간 잘 보시면서, 이때 제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빠지게 되고, RSI 또 빠지게 되고, 큰 상승장이 이제 나왔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줬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비트코인 횡보하는 구간, 이제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RSI는 계속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상승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저번처럼 한번 빠지고 패닉셀이 한번 나오고 상승할 거다라고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인데 하락하는, 제가 예상치보다 좀 많이 빠졌다, 제가 생각하는 구간이 이제 25.5K가 일단 1차적인 반등 구간이었는데 좀 예상치보다 많이 빠졌고, 일단 주봉선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선상으로 지금 비트코인 한번 보시면은 계속 이제 하락 채널, 이제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보고, 저점과 점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좀 하락 채널 이렇게 따라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폴링 웨진 패턴인데, 과연 비트코인 여기서는 1차적인 반등 라인입니다. 여기 하락 채널에 대한 좀 반등 라인이기도 한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이 상태로 뚫리게 된다면 정말 대하락장으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뚫리더라도 밑꼬리 다리면서 여기 다시 추세라인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반등이 온다면 괜찮지만, 지금 라인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라인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라인이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는 포지션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좀 더 이제 횡보하는 모습, 하락 후에는 횡보하는 게 좀 당연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하는 모습 좀 보여지면은 그때 매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 이제 하락할 때 거래량 같은 것도 보면은 요때 이제 루나 사태 있었죠. 루나 사태로 인해 나온 거래량보다 현저히 적게 나왔어요. 이번에 빠질 때 적게 나왔다.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이제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나서 또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별 물량인데,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하락할 때 굉장히 많은 뭐 물량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누군가 이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던지기 위해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표를 보시면 오히려 비트코인 물량은 주말 새 조금 더 빠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가격은 빠졌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안 좋을 뿐이지 누군가 비트코인 가격을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가져와서 판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하락 후에는 횡보하고 횡보 후에는 알트코인 또 순환 펌핑장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한번 다시 기회를 잡아보면서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뭐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비트코인의 동향,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런 메이저급 코인의 동향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의 방향성 매우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투자자분이시니까 궁금해하실 사항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도대체 언제 올라와 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때 이런 시점에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작년과는 다른 장입니다. 분명 차트적인 기법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때 작년과 같이 매우 단순하지 않다. 그 단순하지 않은 만큼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버블이 껴 있었다. 물론 가치성이 지금 최고점은 아니지만 현재 점진적인 상승을 요해야지 급격히 상승이 나오면 항상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알트코인에 대한 종목, 그 종목들이 어떤 섹터적인 부분 혹은 그 개별적인 그 회사에 대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나의 믿음성, 이 지표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메타버스적인 분야에 관련해서 앞으로 의료 분야라든가 앞으로 정말 생태계적인 분야가 커질 전망이다. 코인의 한 섹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이제 생태계를 구성할 만한 게 바로 생태계인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대장주인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가 무너지지 않았다. 물론 대체될 만한 어떤 다른 종목이 나온다든가 다른 플랫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는 죽지 않더라도 디센과 이제 샌드박스가 죽겠지만, 그러한 지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그릇에 넘쳐나는 자금을 운용하셨다라든가, 혹은 확실한 지표, 나만의 매매틀이 없으셔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오히려 나는 코인을 더 매집해야지,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라는 이런 관망적인 시점, 여유롭게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지금 현재 지표가 무너졌다, 지표 자체도 없다라고 한다면 반등세, 기술적인 반등, 비트코인 나올 때 그때 손절이라도 치시면서 나머지 내가 정말 믿음직한 이 지표가 확실한 종목에 있어서 편향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우려 아닌 이제 어떠한 조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돌파 매매인가 역추세 매매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들 한 분씩 마지막 멘트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역추세 매매와 돌파 매매 좀 말씀드려보자면, 좀 둘이 굉장히 좀 반대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자기 편안한 스타일, 자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스타일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핸드폰을 자주 못 보고 진짜 컴퓨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역추세 매매를 통해서 매수 타점을 좀 미리 예약으로 걸어놓고 추후에 반등 오는 걸 잡아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역추세 매매를 쓰셔도 되고, 나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되고 지금 실시간으로 대응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수 하시는 것도 뭐 충분히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요 두 개를 섞어 쓰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할 건 없고, 서로의 장단점이 있고 리스크가 있고 서로의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개 다 잘 활용해서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 분들은 계속해서 차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역추세 매매법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돌파 매매에 대해서 의견 주신 비트필승님 얘기해 주세요. 네, 뭐 돌파 매매나 역추세 매매나 어찌됐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 기준점 자체가 돌파 매매건 역추세 매매건 분기점, 그러니까 지지 저항대 라인이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돌파 매매는 위에 상단치 저항대 라인 뚫을 때 매수하는 시점이고,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저항해주는 라인이 강해질 때 저점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추세 매매법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좋고 나쁘고, 혹은 이제 더 어떤 것이 이제 우위를 가릴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주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나의 성향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매매 전략 참고하셔서 오늘 매매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유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대량 물량의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